요즘에는 성별 문제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페미니스트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막 동성애 결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맞아, 나도. 서로 좋아하는데. 나는 한 가족 상황? 아니면 넌 출신 국가. 너는? 난 학력.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인권센터에서 오늘 미디어와 인권에 관련돼서 우리 일상 속에 우리는 안전한지, 우리는 정말 괜찮은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우리 역할을 찾아보려고 이 시간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2, 3교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종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인권이 뭔지, 인권 안에서 혐오와 차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 혐오와 차별 문화 어느 정도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문화들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인지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일상화되어 있는 혐오와 차별 문화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혐오와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인권이라는 게 뭔지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인권이 뭘까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뭐가 있는데요? 투표권. 예, 또? 보호받을 권리. 예, 또?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예,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부터 굉장히 큰 토대까지 여러분들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권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리를 얼마나 잘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이 인권이 우리에게 부여된 건 왜일까요? 인간이 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력이 있으니까? 누구에 비해서 권력이 있으신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권리를 동물들에게 요청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왜? 어떤 사람들에게요? 저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도 방향을 제대로 알고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와 차별 문화 속에서 사실 일부분은요, 나의 권리 침해를 나보다 약한 약자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권력이 있어서 동물보다 우월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혐오와 차별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돼야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 하시고 계시죠? 먹어요? 자요. 그쵸, 싸요. 세 가지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예요. 배변욕, 식욕, 수면욕.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거기 주변에 부촌 가면 음식 쓰레기, 쓰레기장에 음식 쓰레기 많으니까 그거 주워 먹으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 줬으니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가 다르죠? 그렇죠. 역시 눈치가 빨라요. 네. 인간의 모든 권리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켜져야 하고요. 우리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라고 우리는 명명받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엄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그 순간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함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이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차별받은 경험, 귀함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차별은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국가의 정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차별 요소 중에 정말로 차별받은 경험이 없으신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아예 이건 인권 조례로 딱 박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국가인권위에서 얘기하는 차별 요소보다 더 많은 요소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명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차별에서 자유로우신지? 여러분들 혹시 차별이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차별. 내가 아는 차별은 어떤 거다? 비교당하는 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은 아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지위에 있는 집단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한 집단을 불평등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문장을 딱 보시고 떠오르시는 차별 요소 혹시 있을까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랑 서로 다른 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볼까요? 법률상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별.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이 역시 최근에 기사에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뜨문뜨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장애인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법만 있거든요. 근데 통합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요. 어리다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곳에서 우리의 차별을 없애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 문화에 발맞춰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학교에서 작년에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학교 안에 교복을 학생들이 주도해서 바꿨어요. 우리 왜 교복하면 떠올리는 그 교복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안 입고 계신데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거나 굉장히 바지가 타이트하거나 이런 교복들을 학생들이 거부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관할 교육청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관할 교육청은 학생 편을 들어줬고 학교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구분은 하되 교복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직접 디자인할 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아예 학생 규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해 본 경험이 별로 없을까요? 아직 어려서? 그분들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기를 혼자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대. 모든 남학생들이 모든 여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개선돼야 된다고 느꼈다면 학교에서 함께 연대해서 남녀 상관없이 함께 연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고 쉬기 편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 연대의 힘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차별은 이렇고요. 그렇다면 혐오는 어떨까요? 이 한 장면에 어떤 차별 요소와 어떤 혐오 요소가 들어가 있나요? 기안84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작품을 재밌게 만들려고 캐릭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했답니다.